자, 소트 2019년 기출. 자, 오늘 단대부고 하나랑, 네, 단대부고입니다. 네, 단대부고하고 중동고, 요거 두 개 학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대부고는 앞으로 이제 종이로 조금 피드백 좀 많이 해드렸었고요. 네, 우선은 오늘 영상을 갖다가 보여드릴 피드백 요청하신 거는 16번. 네, 요거 하나가 되겠고, 중동고는 문제가 두 문제였는데 13번하고 14번. 이렇게 두 개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 시험지 그대로 번호입니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단대부고가 공부를 참 잘하는 학교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요. 네. 자, 1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집합 A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제공되어 있는 풀이를 보면 알아보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게 굳이 이렇게 풀이를 풀어야 되나? 사실은 굉장히 이게 무슨 뜻인지만 알면은 되게 간단한 문제거든요. 난이도는 4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자, 이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이 fx는 어떤 유리함수로 나와 있는데, x 빼기 1분의 2라고 나와 있고요. 근데 x가 1이 아닐 때, 1에선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인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점을 하나 줘버렸습니다. 그럼 fx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gx 칼텍스가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2분의 fx 더하기 x 빼기, 자, 요거 좀 많이 나오죠. fx 빼기 절대값 x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요렇게 하나 내셨고, 다른 하나가 또 어떻게 내셨냐면 2분의 fx 더하기 x 플러스 절대값 fx 그리고 더하기 x를 내셨는데, 요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면 x가 어떻게 돼 있다? 네, a에 들어가 있다. 여기는 x가 어떻게 돼 있다? 네. 자, a가 아니다.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a 범위에 들어갈 때는 얘고 아닐 때는 얘다. 근데 요것만 해석만 하면 사실 끝나거든요. 되게 간단해요. 잘 보세요. 요거 좀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 요 놈이 양수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대로 나오니까 지금 얘가 그대로 나오면 지금 여기가 그대로 나오면 2x니까 2로 나누게 되면 x를 나온다는 거고요. 얘가 만약에 음이 돼 버리면은요. 네, 음이 돼 버리면은 fx가 나온다. 이 뜻이거든요. 요건 이제 반대가 되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요건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얘가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얘가 음수이면, 즉 fx랑 x 중에서 x가 더 작잖아요. 작잖아요. 그런데 x가 나와요. 근데 얘가 양수이면 fx가 나와요. 0이면 어차피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이 범위에 들어가면 작은 놈이 이 둘 중에서 작은 놈의 그림을 따라라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얘는요, 이 범위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즉 A의 영역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면 얘가 또 양수면 이제 fx가 나오고, 그러니까 양수라는 건 누가 더 크다는 거죠? 네, fx가 나오는, 양수라는 건 fx가 더 크다는 건데, 근데 fx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얘가 양수이면 fx가 나와. 그러니까 fx가 크면 fx가 나와. 그러니까 큰 거를 따르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면 x가 더 큰데 x가 나오죠. 근데 얘는 큰 거를 따르고 얘는 작은 걸 따라라. 누구랑? fx랑 x 관계에서.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2학년 애들 가르치면서도 전날 이렇게 풀어와서 당일날 이렇게 풀어줬지만 실제로 애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문제를 간단하게 풀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실제로 있어요. 네, 이렇게 푼 친구가 있더라고요. 네. 자, 우선 fx가 유리함수니까 그림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요렇게 찍, 여기 찍. 근데 이제 일부분에서는 여기 점 하나. 자, 여기 이제 fx고, 대상이, 비교해야 되는 대상이 필요하니까 y = x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자, 지금 현재 어떨 때는 fx, 어떨 때는 y = x 위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는데, 어디가 키포인트냐면,
자, 이 구간 내에서는 작은 부분을 갖다가 하는 거니까 실도 전체 구간에서 어떤 알파와 베타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이때는 작은 부분이 나오고 이때는 큰 부분을 갖다가 채택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쉬워요. 그럼 어차피 이쪽으로 가면은요, 유리함수가 더 크니까 우선은 반드시 요렇게 요렇게 타고 가다가, 왜냐면 큰 부분에서 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갈림길이에요. 큰 거를 가도 되고, 작은 거를 가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작은 거를 테크트리 타는 순간 불연속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이렇게 타고 가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보시면 이쪽은 큰 걸 타야 되니까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타면은 또 불연속이 돼버리니까 얘가 연속이 되려면 이제 여기서 또 작은 게 돼야 돼요. 그럼 이게 현재는 여기는 큰에다가 작작 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작 구간이 요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예요. 답은 그냥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이 어렵지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은데 뭐 객관식 끝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쪽의 문제다 보니까 애들이 조금 마음이 급해서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중등급 문제 두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급 문제 13번 문제는 약간 그 정석에도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전에 기출문제 직각삼각형에서 원을 타고 움직이면서 하는 그런 문제랑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아마 그 기출문제가 뭔지 아신다면 잘 보면 똑같네 아마 이런 반응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13번 문제를 좀 보면 좌표 평면위에 세 점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0,4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B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R,0 이렇게 되어 있고 뭐 C점의 좌표는 2R,0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 C의 방정식이 X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Y 마이너스 R제곱 그리고 R제곱. 자, R이 양이다. 반지름이다. 이 뜻이겠네요. 이 원입니다. 그래서 원방인데 이 삼각형과 이 원에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FR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열린 구간 0에서부터 0초과에서부터 실수 전체 무한대까지가 불연속이 되는 R만 좀 구해달라. 뭐 이 소리겠습니다. 그래서 R만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네. 그래서 이제 어떨 때 불연속이 되는지만 보여주시면 되는데, 자, 우선은 이게 X축이고요. 고정값이 있죠? 0,4라고 하는 이 A점은 고정인데, 문제는 요 놈과 요 놈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2R, 여기가 2R입니다. 여기는 0,4로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R이 좀 작을 때는 얘도 같이 작아지고, R이 커질 때는 얘도 같이 벌어진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중심의 좌표가 역시 0,R인 거니까 어떤 걸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죠? X축위를 접하면서 이렇게 원이 좀 튀어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이렇게 조그마하고 얘도 좀 조그마할 때는 우선 안 만나다가 어느 순간에 얘가 만나냐면은 얘도 커지면서 얘가 이렇게 만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순간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점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생겨버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접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소리고, 또 이거는 R은 계속 옆으로 늘어나지만 여기는 고정이다 보니까, 자, 이번에 어떤 상황이라는 거냐면은 얘가 이렇게 지나갈 때, 즉 R이 이번에는 2일 때 요거 지나가게 되면은 이쪽 위로는 만나는 일이 없잖아요. 여기서 불연속이 된다는 걸 빨리 캐치해 주시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결국은요, 이게 뭐 하는 문제냐면은 요 직선의 방정식하고 이 원의 중심 점집거를 갖다가 쓰셔서 거리가 D는 R이다라는 걸 쓰셔서 여기서 R은 하나 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R은 2라는 걸 구해 주셔서 만족해주는 R의 값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걸 곱한 값을 M이라고 그러고요. 뭐 R이 2보다 조금 더 큰 상황에서는, 2보다 조금 더 작은 상황에서는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그려주시면 뭐 금방 개수가 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구하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괜히 뭐 이게 다 그려보실 필요가 없고, 이게 바뀌는 포인트만 탁탁 잡으시면 돼요. 뭐 수능 특강 같은 데 보면 문제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네. 자, 14번. 저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아이들 개념 안 잡혀 있는 애들 엄청 많거든요. 저는 이제 이 14번은
저희 아이들한테 꼭 영상을 좀 보고 하라고 좀 추천을 갖다가 하고 싶은데, 자, 실두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f0의 값은 0이라고 나와 있고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의 그한값이 5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애들이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f'0이 막 그냥 5야 막 이렇게 풀어버리는데 큰일 나죠. 이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이 극한값만 존재한다는 뜻이죠. 네. 자, x분의 gx 빼기 4가 2다. 역시 뭐 g'0이 얼마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난다 소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f0의 함수값은 얘는 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얘까지 합치면 0, 0 넣으면 이게 f'0, 이게 실두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가 돼 있다라고 했는데 0으로 다가갈 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0에서는 연속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럼 그 지점에서 연속이고, 그러면 연속이기 때문에 이걸 f0을 갖다가 넣고 빼고 00을 넣고 빼게 되면 이거는 이제 요거의 값이 요거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얘예요, 얘. 자, 얘는 지금 gx가 연속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gx가 연속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g0에서의 극한값은 4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g0의 함수값이 4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런 겁니다. 뭐 0으로 갈 때 극한값은 4인데 g0의 값은 뭐 5라든가 0이라든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g'0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보시면 f'0 더하기 g'0이 7이냐라고 했는데 얘가 무조건 g'0이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고려해 볼 필요도 없이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기억 문제도 되게 좋은데 니은 문제는 더 좋아요. 자, fx 곱하기 gx가 0에서 미분 가능한지를 확인하려면 요 함수에다가 자, 도함수의 정의식에다 때려 집어넣고 확인해야 됩니다. 자, x 빼기 0에 fx 곱하기 gx 빼기 f0 g0. 자, 어쨌든 간에 실두 전체 집합에도 정의되어 있다라고 했고 f0의 값은 0이고 0 곱하기 어떤 숫자 값이 되니까 이건 0이잖아요. 그럼 얘를 갖다가 직접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요거 극한값만 존재하는 것만 보여주면 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얘의 극한값이 5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h가 0으로 갈 때 gx 극한값은 분모가 0으로 하면 분자가 0으로 가니까 4라는 걸 알고 있어서 수렴하는 극한의 개 같은 기본 성질에 의해서 5 곱하기 4로 수렴하죠.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다가 0에서의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니은이 맞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디귿은 너무나 쉽습니다. 디귿이 보통 제일 어려운데 발레 하나만 들어주시면 되죠. 뭐 fx가 5x 그러면 절대값, 자, 요거면 이제 요 조건을 만족하는데 절대값 fx는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죠. 네, 자, 꺾여버리게 되는 거니까요. 요렇게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2주차 피드백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